오늘은 정말 심각한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걸 말씀드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소중한 뇌가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 전해드립니다. 혹시 요즘 이런 일들이 부쩍 늘어나셨나요? 방금 전 뭘 하려고 했는지 깜빡하거나 며칠 전 일이 마치 몇 달 전 일처럼 흐릿하게 느껴지거나 가족들과 대화하다가 말이 자꾸 막히는 일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영상을 절대 끝까지 놓치지 마십시오. 그 증상들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매일 밤 반복하는 바로 그 시간대의 수면 습관이 여러분의 뇌세포를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망가뜨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최근 연구에서 특정 시간대에 잠드는 습관이 치매 위험을 무려 3배까지 높인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60대 이상 어른들이 바로 이 위험한 시간대에 잠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 신경과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수면 패턴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기억력은 물론 판단력과 감정 조절까지 놀라울 정도로 회복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해 왔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소중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내용은 아직 일반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의료진들 사이에서만 조용히 공유되던 연구 결과이자 약물 치료에만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는 혁신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밤 반복하는 그 수면 시간대가 10년 후, 아니 내년 이맘때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면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모든 비밀을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황금기를 더욱 빛나게 만드는 단 하나의 시간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혹시 요즘 이런 경험들 하고 계시지 않나요? 밤에 자다가 새벽 2시에서 3시쯤 꼭 깨서 한참 동안 잠들지 못하거나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하루 종일 멍한 느낌이 지속되거나 대화 중에 적절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답답한 순간들이 늘어나는 것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며 그냥 넘기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60대 이후의 수면은 젊었을 때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30대에서 40대처럼 자려고 하고 그렇게 자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하지만 뇌는 이미 그때와 전혀 다르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잘 자도 피곤하고 밤새 누워 있어도 뇌는 전혀 회복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바로 체크해 보시겠어요? 평소에 몇 시에 주무시나요? 밤 11시 이전인가요? 아니면 자정을 넘어서야 잠이 오시나요?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잠을 언제 자느냐에 따라 뇌세포가 회복되기도 하고 오히려 더 빠르게 손상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단순히 수면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수면의 구조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시기라는 겁니다. 60대 이후에는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 분비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해가 지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던 시절은 이제 예실이 된 거죠. 그래서 밤이 돼도 몸은 계속 깨어 있으려 하고 잠드는 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깊은 잠을 유지해주는 뇌의 신경회로도 서서히 약해집니다. 분명 눈을 감고 누워 있지만 잠을 잤다는 느낌이 들지 않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때 뇌가 스스로를 정화하고 회복하는 중요한 기능이 완전히 중단됩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띵하고 어제 있었던 일들이 선명하지 않거나 평소보다 말하는 속도가 느려진 것 같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이게 바로 뇌가 밤새 제대로 쉬지 못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잠은 잤지만 뇌는 전혀 회복되지 않은 상태인 거죠. 스탠포드 대학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뇌 안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 쌓인다고 합니다.
이 단백질은 알츠하이머 치매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이미 잘 알려져 있죠. 더 무서운 건 단 며칠만 깊은 잠을 못 자도 이런 뇌 속 노폐물이 쌓이기 시작하고, 이게 지속되면 정신이 또렷했던 사람도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수면 구조를 올바르게 바로잡으면 기억력, 집중력, 감정 조절 능력까지 서서히 되살아납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을 찾았던 73세 박 어르신은 밤마다 4~5번씩 깨시던 분이었는데, 수면 시간대를 조정한 것만으로 한 달 만에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주무시게 되었고, 그토록 심했던 건망증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런 수면의 변화는 60대 이후라면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몸의 리듬에 맞춰 적절히 대응하는 사람만이 소중한 뇌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자야 뇌가 제대로 회복될까요? 이 시간만 지켜도 뇌가 스스로 독소를 배출하고 기억을 공고히 하는 능력이 되살아난다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 핵심 시간대와 실제로 뇌세포가 재생되는 골든 타임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늦게 자는 습관이 뇌를 서서히 파괴한다. 이 말 단순한 겁주기가 아닙니다. 60대 이후에 뇌는 언제 잠들었느냐에 따라 다음 날은 물론 장기적인 인지 기능까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정을 넘어서 자는 습관, 이것이 바로 뇌가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수면 패턴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 12시까지 TV를 보시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시다가 그제야 불을 끄고 누우십니다. 그런데 뇌는 이미 그 시점부터 회복할 수 있는 소중한 황금 시간을 완전히 놓친 상태가 됩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깊은 잠의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얕은 잠과 깨어있는 시간만 늘어납니다. 분명 잠은 잤는데 잤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의과대학의 최근 연구에서는 밤 10시 30분 이후에 잠드는 사람보다 9시 30분경에 잠든 사람이 무려 40% 더 많은 깊은 수면을 경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뇌는 해가 진 후 저녁 시간대에 가장 강력한 회복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그날 밤은 아무리 오래 자도 뇌 안의 청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젯밤 몇 시에 주무셨나요? 만약 자정을 넘어서 누우셨다면 뇌는 이미 핵심 기능들을 수행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그런 습관이 지속될수록 기억력, 언어 능력, 감정 조절 기능이 서서히 흐려집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늦은 시간대 수면이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치매 유발 독성 단백질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마치 뇌 속 하수구가 막힌 채로 아침을 맞는 것과 같죠.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평생 잘 알던 사람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지거나 늘 다니던 길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이 잘못된 수면 시간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뇌가 스스로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대, 즉 진짜 수면의 골든 타임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시간대 하나만 제대로 지켜도 깊은 잠은 물론 기억력까지 되살릴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도 함께 말씀드릴게요. 도대체 언제 자야 뇌가 제대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답은 의외로 명확합니다. 늦게 자는 습관을 딱 이 시간에서 3시간만 앞당겨도 뇌는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특히 저녁 8시 30분부터 10시 30분 사이, 이 시간이 바로 뇌에게 주어진 회복의 최적 타이밍입니다. 의학적으로 이 시간대에 분비되는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이 가장 깊은 잠을 유도하고 뇌세포의 재생과 독소 배출을 극대화하는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한마디로 뇌 건강이 결정되는 골든 타임인 거죠. 이 시간을 놓치면 그날 밤 뇌는 회복할 기회를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놀라운 건 잠든 시각이 단 1시간에서 2시간 차이일 뿐인데도 다음 날 뇌 기능에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존스 홉킨스 의대의 5년간 추적 연구에서는 저녁 9시에 잠든 그룹과 밤 12시에 잠든 그룹을 비교했을 때 집중력, 기억 저장 능력, 언어 유창성에서 9시 그룹이 현저히 우수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잠을 몇 시간 잤느냐보다 언제 잤느냐가 훨씬 더 결정적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바로 이 시간대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십니다. TV 프로그램을 시청하시거나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시거나 늦은 저녁 식사나 간식을 드시는 경우가 많죠. 이런 생활 패턴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고 뇌를 밤에도 각성 상태로 만듭니다. 그 결과 눈은 감고 있지만 뇌는 계속 깨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수면은 몸의 피로만 해결할 뿐 정신과 인지 기능을 회복시키는 진정한 휴식과는 거리가 멉니다. 사실 뇌는 밤 9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집중적으로 정리 작업과 회복을 시도합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아무리 오래 자도 깊은 잠의 혜택을 경험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조언을 합니다. 하루 30분씩만 더 일찍 주무세요. 단지 그 작은 습관 하나로 기억력, 집중력, 감정 안정성이 놀라울 정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고 가슴이 편안하다면 그건 몸이 아니라 뇌가 제대로 회복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변화는 약물이나 복잡한 치료 없이 오직 수면 시간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단순히 잠드는 시각을 바꾸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시간을 방해하는 나쁜 습관들까지 함께 개선하는 일입니다.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수면 방해 습관 5가지와 내가 진짜 좋아하는 저녁 시간 루틴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밤에 조용히 누워 있어도 잠이 쉽게 오지 않으셨던 경험 많이 있으시죠? 분명 하루 종일 피곤했는데 막상 침대에 들어가면 오히려 머릿속이 더 또렷해지는 느낌 말입니다. 그 이유는 잠을 방해하는 습관들이 몸에 완전히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잠이 오는 리듬 자체가 매우 예민해집니다. 아주 작은 자극 하나에도 멜라토닌 분비가 차단되고 뇌는 즉시 각성 상태로 되돌아가 버리죠.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대표적인 방해 습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기 전 TV나 스마트폰 화면을 장시간 보는 습관입니다. 이 화면들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뇌에게 지금은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멜라토닌 분비는 즉시 중단되고 잠들기까지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죠. 특히 자극적인 뉴스나 흥미진진한 드라마를 보다 보면 뇌는 흥분 상태로 잠들려고 하게 됩니다. 혹시 이 영상도 자기 전에 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은 끝까지 보신 후 화면을 완전히 꺼두시길 권합니다. 둘째, 저녁 늦은 시간까지 식사하거나 간식을 드시는 습관입니다. 위장이 소화 작업을 시작하면 뇌는 아직 활동 중이라는 신호를 받아 휴식 모드로 전환되지 못합니다. 특히 당분이 많은 과일이나 카페인이 들어간 차는 생각보다 오래 체내에 남아 각성을 유도합니다. 셋째, 침실 온도와 습도를 적절히 관리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너무 덥거나 추운 환경, 건조하거나 습한 공기는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뇌는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질 때 수면 모드로 전환되는데 부적절한 환경은 이 과정을 차단합니다. 넷째, 자기 전 걱정과 불안한 생각을 반복하는 습관입니다. 내일 뭘 해야 하지?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건강은 괜찮을까? 같은 생각들은 뇌에게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하게 됩니다. 결국 뇌는 쉬지 못하고 잠든 후에도 자주 깨게 됩니다. 다섯째, 불규칙한 수면 스케줄을 유지하는 습관입니다. 평일과 주말에 수면 시간이 크게 다르거나 낮잠을 너무 길게 자거나 기상시간이 매일 달라지는 것들이 뇌의 생체 리듬을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런 습관들은 하루하루는 작아 보이지만 쌓이면 수면의 질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 뇌를 서서히 잠자리 준비 상태로 이끌어주는 규칙적인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오후 7시쯤에는 하루 중 마지막 식사를 끝내고
그 이후로는 물만 드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 음식 섭취는 소화 활동 때문에 깊은 잠을 방해하거든요. 8시가 되면 텔레비전, 스마트폰, 컴퓨터 같은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집 안 조명도 평소보다 절반 정도로 어둡게 해주세요. 밝은 빛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막기 때문입니다. 8시 30분 정도에는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샤워하거나 족욕을 해보세요.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잠이 오기 시작할 겁니다. 9시에는 침실로 들어가서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를 작은 소리로 틀어놓으세요. 마지막으로 9시 30분쯤 침대에 누우면서 깊게 숨을 쉬며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세 가지를 천천히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하면 마음도 편안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잠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이런 단순한 루틴들이 여러분의 뇌를 깊은 회복 상태로 이끌어주고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되돌려 줄 것입니다. 이제 실제로 이런 방법으로 뇌 건강을 되찾으신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부산에서 혼자 지내시던 78세 최영수 어르신은 몇 달 전부터 심각한 기억 장애를 겪기 시작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먹은 약이 기억나지 않고 손자 이름조차 헷갈리는 일이 잦아지면서 가족들의 걱정이 커졌습니다. 병원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생활 패턴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최 어르신은 새벽 2시에서 3시가 넘어서야 잠들고 낮 12시가 넘어서야 일어나는 완전히 뒤바뀐 수면 리듬을 수년째 유지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날부터 수면 시간을 저녁 9시로 앞당기고 저녁 8시 이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기 시작하셨습니다. 단 3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머리가 맑아졌고 대화 중 막히던 단어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과의 대화가 다시 즐거워졌다고 하셨습니다.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제 인생을 되돌려 주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뇌는 매일 밤마다 쉬고 싶다는 간절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받아들이느냐 외면하느냐에 따라 다음 날은 물론 앞으로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뇌가 나를 다시 온전하게 만드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나눈 이야기들이 조금 무겁게 느껴지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은 이미 변화를 시작할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는 분들이라는 것을요. 혹시 기억이 자꾸 희미해지는 게 두려우셨나요? 말이 막히고 사람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 속상하셨나요? 마음 한편으로 혹시 나도라는 걱정이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그 모든 두려움을 변화시킬 열쇠가 바로 오늘 밤 여러분의 수면 시간 안에 숨어 있습니다. 단 30분, 단 하루만이라도 뇌에게 진정한 회복의 시간을 선물해 주세요. 이제 너무 늦었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회복력이 강합니다. 올바른 수면만으로도 한 달 안에 기억력 개선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의 최신 연구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한 60대 이상 그룹은 불규칙한 수면을 취한 그룹보다 알츠하이머 발병률이 무려 40% 낮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뇌는 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 10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잠에 빠져보세요.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머리가 더 맑아졌다는 것을, 기억이 더 선명해졌다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의 소중한 뇌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뿐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미래의 건강한 여러분이 지금의 선택에 고마워할 것입니다. 건강한 수면, 건강한 뇌, 그리고 행복한 노년. 이 모든 것이 오늘 밤 여러분의 선택으로 시작됩니다.